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3%, 그 다음 나스닥은 1.67%인데요.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내일 밤, 미국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오늘 밤이고 미국은 내일인데요.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상보다 강한 입장을 밝힐 경우 시장에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FOMC 의사록이나 잭슨 미팅은 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나올 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실망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B컷 정도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B컷. 지난번에 경기 침체 우려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고, 또 일부 그 학자들은 0.75 정도를 두 번까지도 내려야 할 거다, 두 번이나 한 번은 내려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0.25보단 B컷 정도는 시장이 이제 용인이 되는 거죠. 사실 0.5 이상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경제가 약간 흔들리거나 이런 거 아니냐, 침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시장 상황으로 보면 0.5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연준 수잔 콜린스 이런 연은 총재 같은 사람도 0.25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서, 일단 금리 인하는 맞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폭이 되게 예상 폭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그 나스닥에서 중요 종목 7종목 있어요. 애플, 이런 구글, 그렇죠? 메타, 이런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가 낙폭이 좀 컸죠. 낙폭이 컸습니다. 엔비디아는 4.7% 빠졌고 테슬라는 그냥 5% 정도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달 28일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좋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시장에서는 깜짝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실적이 좋으면 3개 분기까지는 무조건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올해는 3개 분기제예요. 그때 실적 좋고 난 다음에 3개 분기. 그래서 이번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이 30%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28일날 발표된 실적이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5%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세미 전기 트럭이죠. 전기 트럭이 도로에서 충돌을 했어요. 충돌하면 이제 충돌로 사고가 끝나면 되는데 이게 또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위험성이 다시 한번 시장이 재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테슬라가 흔들려 버렸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락은 월가의 그 빅스라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무려 8%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17.5로 끝났거든요. 뭔가 시장에 불안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빅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도, 나쁘지 않은데도 빅스가 이렇게 그 고점에서 막 움직이는 때는 시장에 뭔가 부담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8% 정도 오름으로 해서 시장에 약간 어떤 이 눈치 보기 장세뿐만 아니라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 흐름이 좀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준 어떤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가 아마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 선거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개인적 생각이라 이게 맞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 국제유가가 닷새 만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다우와 나스닥을 먼저 보면, 다우는 일봉상으로 보시면요, 여기에서
4일째 횡보하다가 5일선 깨트려버리는 상황이 됐죠. 나스닥은요, 나스닥도 횡보하다가 5일선 깨고 끝났습니다. 둘 다 5일선 끝냈죠. 기술적으로 제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살짝 어저께 아침에 해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끝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산 과정으로 시장을 해석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지수를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가 올라가다 훅 미끄러버렸죠. 그렇죠? 장대음보로 미끄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밀렸죠. 근데 전 테슬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가 4,7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다는 건 결국 전기차에 대한 로비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 뭐 그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라는 이렇게 발언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테슬라와 트럼프의 정신 세계가 뭘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바꿀까? 예전에도 중국에서도 그랬죠. 중국 그 국빈 방문해갖고 300조인가 선물을 받아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관세 때려버렸죠. 트럼프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유가가 좀 하락했는데요. 뭐 국제유가가 약간 밀렸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약간 반등이 좋네요. 제가 상승했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못 미치는 정도의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혹시 입각하기 위해서 기부했나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두 번째로는요, 이창규 하늘총재, 우리가 금통위가 어저께 있었죠. 동결했어요. 근데 금통위 동결했는데 이창규 하늘총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값을 부추길 통화정책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나 못하는 거죠. 특히 영끌족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어떤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통화정책 운영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수 부진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지금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 이번에 그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도 다 막혔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대출 받은 거를 그 이자라도 낮춰주는 정책을 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금리나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자꾸 미국이 금리라고 한 다음에 바로 금리나 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김중수 하는 총재도 그렇게 금리나 싫어했었거든요. 왠지 모르게 금리나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 차이의 금리 폭이 있기 때문에 뭐 견뎌내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게가 많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들도 거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안 돌거든요. 아실 거예요.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그 일부 그 서울의 뭐 부동산들, 뭐 잘 나가는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 집을 살 수 있게끔 정부가 길을 열어놓는데 영구적인 경고를 하면 정부가 반한 행동 아닌가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미국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그널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자꾸 기축통화보다도 더 기축통화가처럼 행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개인들을 팔았다, 자동차 개인들 팔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그 개인들이 한 2조 8천억 팔면서 반도체 차에 집중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또 은행주는 경기방어주라 해서 또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도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버티던 종목들을, 개인들이 버린 종목들을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 것 같거든요. 조만간 더 외국 개인이 버리면 뭐 반도체나 차에서 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